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서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14장 화상이에요. 합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선 저는 임철조 선생님의 이론을 반박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문은 맞아요. 원문은 곧 뭔 소린가 하면 이것이 화한 것이 득진, 진짜를 얻었다면 이게 진짜 얻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를 얻었어요. 그럼 단지 그 일반 그걸로 다 화한 거로 논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화신은 이 돌아보다라고 하지만 오히려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오로지 화한실안에서 오히려 유기 반화라고 해서 이게 뭐냐, 일반적인 기능, 그러니까 금으로 변했으면 예를 들어서 각기합토가 됐다 그러면 그 간목은 목이 아니고 토로 보라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화했으면 그 화한기로 봐라. 돌려서 여기다 제가 여기 부연 설명을 할게요. 화했으면 화한 대로 봐라. 이게 위에 화한 것을 얻었다면 오직 화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일반적인 기능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토면 토다. 을경 합금하면 을목이 금으로 봐야지 그게 목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임 선생이 이걸 지금 임시와 합화의 원리는 옛날에 황제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환구에서 환구단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천재를 지내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환구단이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경기도 서울 지방에서 꽤 오래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청 앞에 조선호텔 있죠. 조선호텔 그 앞에 환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불러 나와서 남대문 안쪽이니까요. 사대문 아니니까 그 환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청강시청 하늘에서 십간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명하기를 대요라는 사람한테 명하기를 12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십간을 주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돕는데 대요가 12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축인 맺힌 사람이.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명리학을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달력을 만든 겁니다. 이게 달력. 만세력이죠. 만세력. 10관과 12지를 10관과 12지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만세력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계속 나옵니다. 천세력도 아니에요. 만세력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죠, 이 책만 들고 다녀도 또 유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네 사주를 좀 봐줄게 하면 이 책만 들치면 벌써 저 사람이 사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 책력만 가지면 그렇게 중요했던 책인데 요즘은 이건 만세력 뭘로 봅니까? 컴퓨터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나와요. 이거 변함없이 나오는 게 이 만세력이에요. 왜? 10간과 12지의 조합은 영락없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돌아가죠. 인류가 이 세상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는 한 저 만세력은 변함없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 진짜 제가 생전에 있는 기간 동안에 만세가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변함없이 돌아가는 게 만세력인데 이렇게 길게 해놓고서 갑과 기는 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합격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격이 아니에요. 지금 저에서는 종격했지만 이 합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각기 합토하면 그 진에 와서 무진이라는 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간목과 기토가 시작하는 그 날짜에서부터 5번째 진토에 오면 무진이라는 날짜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기 합화 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을경합금은 뭐예요? 을일과 경일이 시작돼서 5번째가 되면 뭐가 돼요? 경진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갖고 말을 해서 옛날에 황제가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서 10천간을 내려받았고 대여가 12지를 만들어서 달력 만든 건 맞아요. 이 달력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럼 달력을 왜 만들었을까요? 명리학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농사. 예.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24계절을 지어놨잖아요. 자, 이때서부터 입춘이니까, 예, 그 입춘이 추워요. 그래도 입춘절이 되면 뭐 하려는 거예요? 나가서 밥 갈아라. 그만 놀고. 자, 그 정도 지났어요. 예, 대보름이 지났으면 벌써 땅이 축축해져요. 그러면 나가서 밥 갈아야지. 입춘에 매일 놀고만 먹을 거냐. 옛날엔 농한기라고 있었어요. 농한기는요, 우리 김장만 하면 입동이에요. 예, 김장을 우리 꼭 입동 때 했습니다. 경기도 지방은요. 이 부분 더 빨랐겠죠. 근데 저 남쪽은요, 입동 전에, 입동 한참 후에 합니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입동 때 김장 안 했어요. 저 어렸을 땐 입동에 눈이 왔고요. 그때 김장했어요. 무척 추웠어요. 그러니까 입동만 해서 입동에 김장만 해놓으면 그냥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냥 요즘 비닐할 수가 있어서 농사꾼들이 여름에 고생하고 겨울에 고생해요. 겨울엔 비닐하우스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사시사철로 나오는 게 딸기예요. 예, 도마도도 그렇고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딸기가 나올 때 딸기만 먹는 거지, 참외가 나올 때 참외만 먹지, 사시사철만. 요즘 수박도 지금 먹고 앉았잖아요. 그만큼 옛날엔 농사가 뭐의 근본이었다? 정치의 근본이었어요. 치번호 농에서 정치를 근본을 삼는다. 어디에? 농사에. 예. 그러니까 이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달력을 만들어 갖고, 자, 이때 되면 너희들 나가서 밥 갈아라. 이때 되면 거두어들여라. 별걸 다 지시를 한 거예요. 24절기를 둬갖고요. 또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왜 맞냐면요, 위도가 같아서 그래요. 예, 위도가 같아서 중국에서 만드는 달력이 한국으로 와도 맞는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길어서, 물론 중국도 길죠. 그러나 저 밑에 지방 가면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 지방은 아주 딱 맞아요. 중국 38도선 이런 데는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부터 나와서 달력이 나온 게 아니라, 사주를 위해서 만세력이 나온 게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만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황제가 만세력을 만들었을 땐 명리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소리 백날 해봤자 소용없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는 해놨지만 임철조 선생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요거 합격 아닙니다. 337번 이거는 분명히 칠살격이에요. 그 이유, 신혼에 태어난 간목일주가요, 각기 합토가 됐다고 했는데 합토 못합니다. 이 비견 겁재가 있어서요. 비견 있고 겁재가 있어서 절대 합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이거 합격 절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합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디서 따올 거냐면요, 심야참 선생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평진전의 걸 갖고 오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거 참. 저 큰 글씨로 만들어 놨는데요. 각주 처리를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심혜참 선생이 간단 요약을 해서 아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거든요. 이건데 화할 오행이 투출해야만이 그 화한 오행신이 득시 승령 원령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령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에 국을 이루면 된다 해서 이게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어디까지 흘러나요? 제가 이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289번. 자, 유, 종, 화, 직격. 화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격을 취하는 자는 중요한 건 화한 물건이 먼저 투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지지해서 동해서 회해서 동해서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불론과 억불론과 격국론의 차이는 천간에 투출한 것을 위주로 보냐 지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운도 격국론은 대원을 천간을 위주로 보고요. 지지는 그냥 계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억불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설명드릴 거지만 이 지지를 계절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억불론이에요. 예, 그래서 천간을 위주로 하는 건 기운이고요. 예, 이 지지를 보는 것은 계절을 보는 것이다. 세력이 아니에요. 기운과 계절, 무슨 기운이 투출했느냐라는 게 격국론이고요. 어떤 계절을 가지고 타고났느냐. 그러니까 결국 농사 짓는데 이 만세력을 따르는 것은 억불론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한 것이 출지어물, 바깥으로 천간으로 투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득시승령. 이거 보세요. 득시승령. 때를 만나서 사령을 해야 된다. 사지에, 그러니까 사지는, 네 가지 지지, 네 지지에 국이 이루어지면 좋다. 국정. 마치 정임화목, 갑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정임화목을 했을 때 지지로 다 오로지 온전히 해면미를 이루던 인묘진. 해면미는 국방이고요. 인묘진은 뭐예요? 국이고요. 이거는 방이에요. 국을 이루든 방을 이루든 춘월에 태어났을 것이죠. 춘월에 태어났으면 이게 정임합파 목이 된다. 이건 비격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미만 있어도 된다. 이거는 해묘미에서 가운데 왕지가 빠져도 좋다는 거예요. 역시 목지다. 차등지기. 그것이 차등 다음에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요 묘목이 빠졌으니까 차등지기. 완전하게 귀하지는 않다. 마치 갑술, 정묘, 이민, 요 갑진이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갑진, 일품귀격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갑술년이에요. 정묘월이에요. 정묘월에 이민이래요. 갑진시예요. 자, 보십시오. 정임한목을 하고, 여기 화한 목이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인묘진이잖아요. 이 술토는 이 화한 기운에 거역하는 금만 없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리관살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자, 일품귀격의 명인데 운에서 반기는 것은 화한지물, 목을 반긴다는 거예요. 목운을 반기고요. 화한지물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갑을 목이 와야 돼요. 화한지물이니까.
만약 화한 것의 인수도 괜찮다. 자, 목의 인수는 뭐예요? 임계수겠죠. 예,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성과 상관도 역시 가능하다. 예, 일로 재성이 들어오면 토도 들어와도 되고요. 상관은 뭐예요? 화가 들어와도 된다. 천간으로. 분리관살. 자, 관살이란 뭐예요? 경신금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지도 신유는 별로 안 좋겠죠. 예. 이것이 바로 자평진전 평주 권 5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합격에서 이렇게 심여첨 선생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임철준 선생은 옛날에 황제가 환구단이에요. 환구단에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갖고 하늘로부터 가불병정 천간 10개, 10개의 천간을 받고 대요한테 명을 해갖고 지지로다 12개를 만들어갖고 이걸 만세력을 만들었다고 그 농사 짓는 걸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 자, 화한 것은 이래서 화하면 된다. 종화. 화한 것을 따라서 취하는 격을 취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맞을까요? 네, 저는 임철조 선생과 심해첨 선생의 이론을 같이 이렇게 놓고 봐서 어떤 이론이 괜찮구나 라는 걸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적천수만이 이 세상에서 명리를 보는데 다가 아니고 자평진전만이 이 명리를 보는데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괜찮은 명조들 있죠. 네, 그것이 아주 대기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위에 지난번에 강의했던 이 337번은 절대 더군다나 7살격이에요. 신월에 태어난 간목일주가요. 월령도 사령하지 않았잖아요. 갑기 합파 토가 되려면 이 신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술이 됐든지 갑술이 됐으면 오히려 되겠죠. 예, 갑술이 됐으면 오히려 쟁합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신금이 있어서 갑기 합파 토가 되면서 이 비겁이 있으면 절대 합격이 되질 않습니다. 비견겁제가 있으면요. 오늘도 그런 사례명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례명조 2개 합니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있으면 심여첨 선생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할 때 화한격이 인수가 있든지 비견겁제가 있든지 또는 칠살이 있든지 하면 화로 갈 수가 없다.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의 협력이 있든지 반대되는 오행이 있으면 그 화에서 반대되는 오행이 있으면 그건 합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철저하게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적천수만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은 일반격으로 풀었고요. 이것은 분명히 토하기격이에요. 갑기합도돼서 이렇게 수로에 태어났어야 돼요. 물론 임수가 하나 있죠. 이건 인수인데 절지가 됐죠. 그래서 저것은 물론 인수도 좋다고 했어요. 사실은 인수도 좋다. 비거분도 쫓아갈 땐 괜찮아. 근데 쫓아갔는데 비거분이 화한 비거분이에요. 화한 비거분. 갑기 합파 토를 해서 토로 변한 토우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거 실제적으로 사실 간목의 이 토는 뭐예요? 제격이죠, 제격. 그런데 갑기 합파 토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 또 봅시다. 좀 냉정하게 제가 지금 제가 이걸 확기격으로 좀 보기는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임합파를 했죠.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목으로 변했으니까 이 간목은 괜찮죠. 목으로 변했으니까요. 기토는요, 이게 재성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절지고요. 그래 이게 오화 화가 있으니까 목 화기경이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가 괜찮은 대운이 괜찮은 사주예요. 그런데요,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럼 수목이 이렇게 이 수운이 왔는데 철저선생에게 안 좋다라고 하세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용신이 이 오화이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이 수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간 위주로 수목하는 흐르는 거는 괜찮은데 적천수에선 지지로 용신이 오화가 있을 때는 이 수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라고 철저선생이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용신을 여기로 화로 잡았으니까요. 목으로 잡았으면 이 수가 괜찮은 운이겠죠. 목으로 잡으면 되는데 화로 잡았어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에서 불용을 하는 겁니다. 불용하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용신이 이 오화로다가 임철조 선생이 잡는 바람에 금수, 그렇다고 해서 나쁜 운은 아니에요. 예, 진급을 못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 보십시다. 이거 좀 그러네요. 임수생우 중춘이에요. 예, 그렇죠. 중춘이에요. 화상사진. 예, 화한사. 이거 참. 제가 책을 적어다, 원전을 적어다 놓고 해서 그러네요. 진짜다. 제가 좀 내렸다, 여기다 써놓고, 예. 티명, 정명, 이모, 갑질. 이게 될까요? 올려볼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여기 이걸 올릴게요. 기명, 예, 정명, 예, 이모, 갑진. 예. 임수생우 중춘이에요. 환상이 사진. 진짜다. 최희, 간목원신 투어. 이렇게 임수, 정임화파 목을 했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문에서 뒤쪽에 말이 맞아요. 화한신은 화한거로 보면 돼. 일반적으로 화한격으로 화한신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화기유효. 좋죠. 여유가 있으니 의설, 마땅히 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임철조 선생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화 신은 토수, 사한 신을 토하다라고 하죠. 이렇게 토해서 빼어나게 하는 것이니 희기 자화 오화. 이거 보세요. 이 격군론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지지의 오화를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오생진화, 오가 진토에 태어났으니 이거 기운이 설기가 되겠죠. 예. 수기유행, 화생토에서 소년과가 이때 이제 인목이 좋고 토가 좋으니까 그랬겠죠. 예. 한원명고,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네요. 애석한 것은 중운의 수왕지지라. 이게 해자수. 그러나 이 술토는 좋겠죠.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요. 예. 민흥현실. 출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종우현재, 끝내기를 어디? 현감의 벼슬이겠죠? 현감. 현감이면 군수인데요. 그래도 괜찮죠? 혈력. 군수인가요? 면장인가요? 이거 뭐, 직급은 별로 저는 계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래요. 오화를 용신으로, 지지에 있는 용신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격국론은 그렇지 않죠. 정임화파 목격이에요. 소년과갑한 대운, 을목 대운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을축도 괜찮아요. 축도 괜찮아요.
축은 별로네요. 그렇죠. 축은 별로예요. 갑대원이었을 것이다. 계속하게도 중운에 수왕지지 민흥연실 종고 현재라고 한 것을 보면 시신이 화성으로 화한 오행이 용신되고 그 오행이 식상상이 시신된다. 때문에도 시신을 충고하는 순위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격국론과 다르게 억불원에서는 지지에 있는 오화를 용신으로 정했기에 계절에서 들어오는 겨울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절을 격국론에서 보는 것은 금수, 한냉, 갑오, 여름철의 나무 뭐 이런 것만 계절적으로 보는데 용신도 천간에서 천간 위주로 잡지 지지리에선 용신을 잡지를 않아요. 격국론에서. 그러나 이 억불원에서는 오화를 지지에서 용신을 잡았기 때문에 겨울철 수대원에 분리했다고 하였다. 그렇죠. 목화기격의 용신은 수목화 대원에 분리하지 않은 이유로 그냥 현재로 끝났지. 그냥 현감이나 현재나요. 말년은 가을철 금대원은 불리하다라고 했죠. 왜? 화목격이니까. 힘여첨의 격국론은 생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제가 말이 많아졌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임철조 선생님께서 합격을 너무 가볍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임철조 선생한테. 339번이에요. 프로그램에서는 이건 목체예요. 금토형이에요. 그런데 목화기격은 가능합니다. 승우는 별로죠. 왜냐하면 이 화를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용신으로 잡았어요. 프로그램에서는요. 인정합니다. 화가 용신이라는 건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간으로 만약 정화나 병화가 올라왔으면 수운이 와도 그렇게 좀 걱정이 안 됐을 텐데요. 자, 이 사주는요, 저는 정인격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유. 개수가요, 정임합파 목을 해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오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또 해자추군을 비껴가지 못한 사주예요. 똑같죠? 그리고 이 철조선생도 설명하실 거지만 앞에 사주는 요게 진월이었어요. 갑진이었어요. 갑진인데 계묘 그렇죠. 갑진에서 한 시각이 빠른 계묘시가 된 거예요. 뭐 한 시각이 다르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묘시는 한 시각이 2시간 앞서서니까요. 진시와 묘시는요. 화상갱진 더욱 진짜다. 화한신이 더욱 여유가 있다. 꺼리는 건 개겁 쟁제한다. 개수가 저거 쟁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화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연간기토는 기묘시니까, 기묘냐니까요. 원격해서 묵은이라 불능, 거기 개수. 저 개수를 아주 꺼리게 보는 겁니다. 이모일인데도 아주 임수가 개수를 꺼려하네요. 오화, 민응유행, 오화가 꼼짝을 못하네요. 차, 개수, 진실론, 탈표지객이다 라고 해서 이 표는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 명함이나 마찬가지예요. 명함이 뺏기는 거예요. 탈표지객이란. 그래서 명함을 뺏는, 그리고 내 명예를 가져가는 놈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중향방까지는 됐지만 끝내 출산은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 수운을 아주 꺼려 하십니다. 자, 앞에 명조와 태어난 시간만 틀리다. 전조는 화한오행이 같은 간목이라 이거 이 시간의 개수가 화하려는 일간 임수의 겁재가 되어 합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병적인 존재 오행이다. 더하여 전자 같은 화오행이 용신인데 대원에서 기신운이 수운이 들어와서 가로 탈표지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하나 남은 것은 또 다음번에 총정리하는 거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축도 별로 안 좋고요. 이운을 참 넘기기 어렵고 이운도 그렇고요. 예, 저는 이걸 목체 금토형 불형에서 목용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목을 용신으로 했네요. 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도 목이 용신이고 수운이 괜찮네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경신 아마 신유 경신은 안 좋겠죠. 예. 참 저 오화를 건드리면 안 좋겠죠. 예. 뺏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사례명도 2개만 하고요. 하나는 다음번에 총 정리 삼아서 5개를 한꺼번에 쭉 이게 왜 합격이 안 되고 성립이 되고 안 되고를 철조 선생과 한번 싸움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뭐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말을 다 따르면 그건 안 되고 나도 비평사이죠. 하지만 이 합격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남은 거는 다음번에 한번 임실조 선생을 좀 모질게 한번 비평할까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